말한 것은 부정하고 답변해야 되나요?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부러 거꾸로 된 것을 한번 던져봐가지고 이 사람이 반대의 어떤 역할이나 반대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봤느냐라는 것을 한번 쿡 찔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떡하지 이렇게 쫄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체크입니다. 체크. 자, 친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친구 뭐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막 거꾸로 팍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상사하고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잘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앞에 말한 내용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앞에 말했던 것을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잘 얘기하면 괜찮은 상황이에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꼭 부연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질문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하나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3가지 단어만 딱 얘기하면 될 것을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why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해요. 아니 단어만 3가지 얘기하라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냐. 뭐 얘기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네. 이러면 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찬성해요, 반대해요, 아니면 X예요, O예요 라고 답변하는 단답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니요만 답변하면 돼요.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럼 몇 가지 얘기하면 돼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나름의 기성정결도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근거나 나름 사유를 뭔가 좀 데이터를 갖다 대든 뭐 하든 뭔 얘기를 해야 돼. 적어도 30초 이상을 얘기할 정도 돼야 돼요. 30초 은근 깁니다.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30초 말하려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워딩을 타이핑을 쫙 해가지고 말해봐서 이게 10초가 걸리는지 30초가 걸리는지 1분이 걸리는지 연습해 보시는데 30초는 의외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 유형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을 교육한다고 들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면접관 교육할 때는 주로 이런 걸 합니다. 면접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좋은 질문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지원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행동은 이런 겁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다 시키고 사람 보는 눈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아까 BEI나 스타도 그분들한테도 다 가르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 맥스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대기업 맥스 연봉은 현장에 있는 현장직, 생산직, 기사직 다르고 그 다음에 사무직 다르고 연구직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맥스는 끝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주변은 다 좋은 회사들, 연봉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문대학이다 아니면 4년제 대학 이렇게 나와서 취업을 하면 중소, 중견 이런 작은 데는 2,200~300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대기업은 3,000대, 4,000대를 주는데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3,800에서 4,200~300이 4,500, 600이 기본급입니다. 성과급까지 받으면 어떤 데는 3,000을 받고 어떤 데는 4,000을 받고 어떤 데는 5,000을 받고 6,000을 받는데 맥스가 얼마일까? 그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왜 맥스가 달라지냐? OT 수당 같은 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없이가 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친구가 직장을 갔는데 여기 옆에 GS 칼텍스 갔더니 야씨 내가 1년 지났더니 총 받은 총액이 4,200 되더라? 뭐 4,700 되더라? 이러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받은 거 4,000 몇백이 맞아. 그러니까 이 맥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진짜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했을 때 더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침착할 수 있는 방법, 당황하지 않는 방법은 준비된 사람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공대로예요.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내가 숨기는 게 많으면 당황하게 돼. 그 숨기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면접을 그 사람들이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안 가면 되지.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간이 크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몇 번 해봐야 돼. 우리끼리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실제 몇 번 가보잖아요. 그러면 좀 떨림이 좀 덜해요. 처음 가면 되게 떨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보러 가서 자꾸 떨어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잘해. 한 번 안 하고 원샷에 되는 경우는 정말 아주 탁월한 경우이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간을 키우기가 좀 기회가 적죠. 우리 회사를 정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정할 때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냐,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이냐,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문화가 좋은 회사이냐, 요거를 이게 높냐 남냐라는 것을 한번 찍어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향하는, 내가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경력 개발에 좋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편하고 그런 회사는 없어. 절대 없어요. 그거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야. 일도 널널하게 하고 돈만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일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힘들어. 힘들면 그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힘드네 괴롭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회사가 커서 성과를 내서 우리한테 성과도 많이 주고 막 이런 부분이라 이거 세 개를 다 좋은 회사는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년 후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10년 후 비전은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10년 후 비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장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기술 자격까지일 거예요. 내 나름의 뭔가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10년 후에 사장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허황되다. 아니면 너무 현실감이 없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지 말고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자격은 이렇게 따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제일 최고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반장이 되네, 조장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절실함을 어필하는 방법. 절실함을 어필하는 방법은 절실해야 절실해져요. 절실 안 하는데 절실하기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필해야 되느냐? 진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절실하게 보여주고 싶어도 실제 면접을 봐보면 그렇게 절실한 느낌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저 절실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가면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약간 건들건들하는 느낌으로 주지 않고 제가요 정말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또 절실함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조직 중심적인 거 있잖아요. 아니 회사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면 그 절실함이 잘 안 맥혀져.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고 그 다음에 요즘 시사상식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시사상식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손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은 좀 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번다는 것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원가가 어떻고 이런 감이 없이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뉴스도 듣고 신문을 이렇게 뭐 보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해도 되고 그것을 막 옛날같이 상식적 끊어놓고 보고 이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딱 했는데 어떤 단어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은 AI 4차 산업혁명을 다 들어보고 내 나름의 감이 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러면 곤란한 거지. 그 정도만 아니면 된다는 뜻이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LS에 대한 그 궁금한 점도 많이 적어주셨네요. LS는 과거 이제 LG 시절에서 GS, LS로 분리되어 가지고 전선, 산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연봉도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이렇게 와서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3천 뭐 7, 800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졸 신입사원 이렇게 공채로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래저래 하면은 뭐 4천 뭐 4, 500 되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이 더 있고 덜 있을 때 차이가 뭘까요? 복리후생의 차이가 있어요. 복리후생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더하고 빼고 해보면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체 다 답변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고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화번호 처음에 있었죠. 010-8284-7181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런 답변을 좀 주세요 또는 궁금해요 하면 제가 이동간에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메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정현우님부터 오늘 어떤 느낌이고 지금 기분이 어떠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지 한마디 해보세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 평소 수업과 다르게 이제 두 명이서 짝지어서 이게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 게 굉장히 새롭고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때 그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시켜본 게 사실은 여러분들께 다 시켜봐야 돼. 이게 면접이에요. 여러분들께 이 마이크를 드렸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아니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게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연습을. 근데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근데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은 약간의 에너지를 조금 더 담고 우리 과정이나 저를 칭찬하라가 아니라 내 말의 어떤 방식에 메시지에 힘을 조금 더 담고 표정을 살짝만 밝게 하면 너무 잘하신 거야. 인물도 좋고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 분만 더 해보실까? 엄청 부담되겠다. 자. 우선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강의를 듣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해소해 주셔서 우선 그 부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봐봐. 아까는 자연스럽게 했죠. 내가 면접이라는 전제를 팍 붙여버렸잖아. 이게 면접이 하니까 처음에 여러분들도 다 벌써 파악하셨어. 아, 잘해보려고 하네. 구조화를 시켜서 답변을 하려고 하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네. 앞에 인사말도 하네. 그런데 왠지 어설픈 것 같고 다소는 좀 자연스러움이 부족한 것 같네. 그렇게 느꼈죠? 이게 면접이에요. 내용은 좋았어. 내용은 좋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냐? 본인도 그런 생각해 지금.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요? 지금 똑같이 했던 거를 다시 해볼까요? 자, 이제 이번엔 나와서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끼리도 자꾸 해봐야 돼. 자, 우리 저 배태영 지원자를 모시고 오늘 수업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다시 해봐. 진짜 이런 연습을 해야 돼. 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좋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전공 수업을 하면서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런 수업을 통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못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봐봐. 이렇게 나와서 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면접 가면 쉽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 보시죠. 우리 이게 실전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아, 평소 때 공부하던 것과 다른 걸 하더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 그 두 가지를 나는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딱 머릿속에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말도 좀 적정인 속도가 나오고 이래. 지금은 봐봐 나오니까 말의 속도도 생각의 구조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쉽게 못해요. 그런데 옷까지 탁 차려입고 4명이 3명이 딱 앉아서 거기다가 옆에 보니까 면접관께서 딱 앉아있고 옆에 보니까 폼 다 갖춰져 있고 들어갈 때 입실할 때부터 들어가서 인사 차렷 경례 인사하고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1번 지원자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딱딱 풀어놓고 탁탁탁 하면서 지금 뭐 어때요? 뭐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긴장이 돼.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습하신 것과 같이 연습한 것과 같이 내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질문이고 그 면접 과정이구나.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밝은 표정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이 절실함으로 전달이 되고 기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해보자.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잘하려면 자신감도 갖게 하기 위해 하려면 내가 준비도 이제 해야 되고 아까 면접관하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저런 걸 하면 여러분은 면접 가셔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여기 이런 과정을 오신 것 자체도 남달리 선발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서 하실 부분도 남달리 저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키워드를 남달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남달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면접은 공개 경쟁입니다. 공개 경쟁이기 때문에 나는 지원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과 남다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남달리 내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고 남달리 노력했던 게 무엇이고 남달리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큰 박수로 우리 기운을 한번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